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자신이 부족해서였다며 사과하는 말을 듣고 놀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사과라고는 당최 할 줄 모르는 대통령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웬 사과? 총선 때 부산에서 혼날까 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긴 합니다만 곰곰이 짚어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번 일은 그냥 사과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엑스포 유치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쓴 돈이 얼마입니까? 고급차 수만 대 수출한다고 돌아다니더니 달랑 삽자루 하나 팔고 오면 그 영업사원 회사에서 그냥 둡니까? 외교도 망했지만 정보력은 완전히 빵점입니다. 투표 직전까지 박빙승부, 역전극 이런 정보를 누가 용산에 심어줬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이런 것들 다 따져야 하는데 선제 사과로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사과하는데 무슨 시비냐 할지 모르겠지만 사과해야 할 때는 안 하고 아직 사과받을 준비도 안 됐는데 덥석 사과부터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끝판 토론, 저는 장윤미입니다. 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정치 본색, 활발한 댓글 환영합니다. 많이 글 남겨주시고 또 의견을 마음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또 선정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디오르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아주 좋은 제품인데요.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제 구독자 3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류가 생기는 바람에 3만 명 달성을 못했습니다. 동시 접속. 오늘은 3만 명 동시 접속 달성을 향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정보기관이 장난친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희 시스템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제가 부산이데이님, 앵커님 오늘은 고함 치지 마세요. 이어폰으로 들으면 고막 나갑니다. 심장도 벌렁.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그 장면을 보다가 너무 막 처참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소리를 갑자기 내게 됐는데 제가 더 자제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제 마음은 아시죠? 정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아니, 어떻게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정말 부끄러워서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는데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어리 때 100만 점프 운동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구독자 늘어나는 증가세가 가팔라졌습니다. 그저께 63만 명이었는데 벌써 63만 5천 명 됐네요. 크리스마스 때 100만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한 분씩 구독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120만 구독자 달성하면 아시죠? 정말 공정과 정의와 상식 말로만이 아니고 제대로 바로 서는 세상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세상 만들어 가 봅시다. 우리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스픽스에 힘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이번 주에 쌍화탕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추운 겨울에 드시기 좋습니다. 이 포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1+1 모두 100포 드립니다. 37,900원이면 가격이 저렴한데 온라인 최저가라고 합니다. 무료 배송하고요. 이거 하루에 한 잔씩 드시다 보면 참 따뜻하게 겨울 나실 수가 있고요.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재 9가지를 넣고 만든 쌍화차라고 합니다. 김준혁 교수님,
허준 선생이 언제적이죠? 광해군 때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조 광해군 때 다 인물이고요. 네. 호종공신이라고 해서 선조가 마지막에 의주 갈 때 3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허준 선생입니다. 선조의 어이이기도 했고 광해군의 어이이기도 했는데 이제 광해군대 동의보감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되죠. 이 동의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아주 귀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체질에 맞게 약재부터 시작해서 다 뭐 우리나라 물, 그리고 우리나라 나무, 그리고 우리나라 식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이 책을 만든 건데 중국 의학서하고 다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 체질에 맞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김소영 원장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거든요. 제가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저분이 아까 그 국내산 천막까지 포함해서 만든 걸로 되어 있는데 동의보감을 기준으로 해서 저 쌍화차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정말 겨울에 감기는 저 하나로 뚝 하고 쌍화탕 덕택에 또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김준혁 교수님께 제가 하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저 목 빠졌어요, 뭐.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사과를 했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기자회견도 안 하고 뭐 도어스태핑은 물 건너간 지 오래고 언제나 국민들 앞에 서느냐 했는데 갑자기 기자들도 모르게 등장한 거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엑스포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저 역시도 96개국 정상과 한 150여 차례 만났고 또 수십 개 정상들과는 직접 전화 통화도 이렇게 해왔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그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담화 일부를 들어봤는데요.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하겠습니다. 대통령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짚어보려고 하는 것, 갑자기 웬 사과? 뭐 지금까지 보여왔던 것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사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옛날에 개사과 한번 했죠. 그리고 이태원 참사 났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났죠. 모든 사고에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는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 대참패 이후에 왜 이렇게 먼저 사과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완전히 총선 때 깨질까 봐 겁이 나서 그러는가? 아니면 김건희 씨 가방, 명품 가방 사건 때문에 지금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는가? 궁금한데요. 우리 전문가들 패널들과 함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패널 소개하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두수 대표 생각부터 먼저 좀 들어보죠. 왜 갑자기 사과하는 것 같습니까? 일단 데이터가 말을 해주니까 여기는 참혹한 참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과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조국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한 표당 198억인가 소요됐다 이렇게까지 계산됐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거 정말 무참해도 너무 무참하잖아요. 그러니까
29대 119 뭐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총체적 무능과 실패, 완벽한 실패인데 이 정도 되면 뭐 사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따르는 몇 가지 분석,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 지형적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또 국민의힘의 혁신위의 실패, 그리고 자기 부인의 뭐 핸드백 사건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지금 그 대통령실이 단 하나의 반응을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사과를 함으로 해서 조금 시선을 돌리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사과가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의 부덕의 소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능력 부족의 부덕 문제뿐만 아니라 잘 분석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와대 내에서의 정보 소통의 문제, 본인의 리더십 때문에 감히 직언을 하지 못했던 문제, 허위적 어떤 보고를 올라오는 걸 그러지 못한 문제, 이런 모든 걸 돌아봐야 하는데 일단 뭐 제왕적인 어떤 그런 행태에서의 사과 정도에 그쳐서 그 점도 아쉽습니다. 저의 부족의 소치, 그 표현은 좀 어색하죠. 되게 부덕의 소치라고는 많이 합니다만 부족의 소치는 조금 어색한 표현이긴 한데요. 그 아무튼 떠나서 자신이 부족했다고 이제 사과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과가 진정성을 갖추려면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눈과 귀가 가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만 해도 최소한도 비등비등하게 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를 가서 뒤집어 볼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완전 엉터리 보고였습니다. 이런 엉터리 정보, 이런 참모들 데리고 있는 것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속고 있었습니다. 다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제대로 되려나 보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김종욱 교수, 이번에 최소 60개국 이상 한국 지지할 거다, 그런 장담했고 막판까지도 해볼 만하다, 역전 가능하다, 막 그런 얘기하고 뭔가 그런 정보를 입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아시겠습니다. 조선일보가 49대 51까지 쫓아왔다. 매일경제도 이거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가 판세 분석한 거 아닐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이 내용을 줬겠죠. 대통령실 줬으니까 49대 51이야? 야, 그렇다면 2차 투표에서 역전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제가 아는 한 이쪽 분야를 아는 분들은요. 사우디가 될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 4개월부터 그 노래가 펄시스터즈의 왜 그랬을까 노래가 생각났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이건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이 엑스포 유치라고 하는 고리를 통해서 잘못된 충성 경쟁이든 아니면 이권 카르텔이 만들어졌구나. 그러니까 충성 경쟁을 통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거기서 퍼부어진 5천억이라고 하는 돈에 대한 내부의 카르텔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어떻게 119대 29를 갖다가 49대 51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상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명징히 보여주고 또 하나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태원 참사나 이런 문제 얘기했을 때 아니 직접적으로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은 사람을 법 위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냐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96개국에 150여 차례나 방문해가지고 직접 뛴 거잖아요. 이거 뭐 자기가 직접 개입했기 때문에 개입해서 나타난 현상이 이거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부적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는 굉장히 예를 들면 일종의 좀 공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4월 선거에 대한 공포. 이 태도가 이번에만 변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대통령의 태도는 약간은 그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좀 돈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총선에 대한 문제, 또 그다음에 국민 여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처음으로 고려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 문제는 조금 이따가 따로 짚어보려고 했는데요. 방금 김종욱 교수께서 말씀을 하셔서 한번 보지요. 이 투표하기 전에 조선일보, 매일경제 어떻게 제목을 뽑았는지 아십니까?
49대 51까지 쫓아왔다. 매일경제도 49대 51까지 따라왔다. 똑같아요. 그럼 방금 김종욱 교수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자체 분석한 건 아니라고 봐요. 뭔가 정부 쪽에서 정보를 준 거죠. 이 정도 지금 왔다. 그러면서 2차 투표에서 사우디 역전 노린다. 조선일보, 매일경제 이렇게 제목을 뽑은 겁니다. 국민들 그렇게 될 줄 알았죠. 심지어 KBS가 9시 뉴스를 부산 현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야, 될 모양이네.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뭔가 딱 정보 채널을 다 가동을 해서 될 것 같을 때 그렇게 현지에서 특설 스튜디오 만들고 생방송 했거든요. 국민들 그런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완전히 깨질 걸 모르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다면 그건 정치적 무능입니다. 알면서도 그랬다면 이건 대국민 사기극인 거죠. 우리가 정말 똑바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언론을 장악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모릅니다. 이미 유력 외신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122표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패를 당했는데 그 다음에 서울경제, 서울신문 제목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사우디의 석패. 석패가 뭡니까? 애석하게 졌다는 겁니다. 애석하게 졌다. 이거는 석패라고 쓰면은요, 그 기자는 회사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석패 뜻도 모르면서 무슨 기자를 하고 제목을 뽑습니까? 그리고 저런 게 언론입니까? 쓰레기죠. 석패에 세 가지 뜻이 있답니다. 예. 애석하게 패배가 있고요. 완벽한 패배도 석패인데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패배를 석패라고 합니다. 아이고. 119대 29가 석패입니까? 또 한 매체는요, 중앙일보입니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이태리 패배 충격. 그게 이태리는 진작 포기했어요. 이탈리아는. 거기에 대통령 총리도 참석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태리 패배 충격, 그게 왜 궁금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참패를 하면서 우리 외교가 얼마나 무능했고 정보력은 빵점이고, 정보기관 뭐 제대로 했겠습니까? 원장하고 차장하고 싸우느라고 그 난리통에 무슨 정보가 제대로 수집이 되고 분석이 되고 그랬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사과를 했어요. 약간 국민들이 뜨악합니다. 웬 사과 갑자기.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한데 장성철 소장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과를 해도 뭐라 그러고 안 해도 뭐라 그러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분명히 장성철 네? 소장이 그렇게 시비를 걸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얘기할 것 같다. 뭐라고 하냐, 시비 걸 것 같아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사과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사과해야 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지금 우리 사과 받을 준비 아직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먼저 좀 따져봐야죠. 사과의 물꼬가 튀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요? 예. 네, 말씀해 보시죠. 이제는 어떠한 국가 정책과 국정 운영 기조, 그리고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 참사 이런 일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를 하실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럼 물꼬가 튀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의미 있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엑스포 관련해서 안 될 거였는데 너무나 기대감과 희망을 많이 높여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이 야 우리 안 되는 줄 알지만 우리 한번 이거 해보자 라고 한 건지, 아니면 밑에 있는 참모들이 우리가 점점 따라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기 이 나라도 방문하시고 이 정상과 통화하시면은 우리가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허황된 장밋빛 보고를 해서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지 이 부분은 분명히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왜곡된 보고, 객관화되지 않은 보고가 이번 일에만 벌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야 이거 강서구청장 우리가 이거 그냥 김태우 내보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면복권 해버리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만 없애버리면 우리가 내년 총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준석만 우리가 그냥 좀 내쫓아버리면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갈 것 같아, 뭐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옆에서 객관적이고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이
제가 이번 엑스포 유치의 불발이 이러한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사과를 한 이유는 부산 민심을 좀 다독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부산 민심을 노린 듭니다. 거다. 그리고 이제 장성철 소장께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사과에 물꼬가 트인 것이다. 네. 이렇게 보셨는데 네. 앞으로 그러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속속 사과하고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는 저러한 예가 있잖아요. 예. 저번에 사과인데 왜 이번에 사과 안 하시냐라고 분명 언론에서 강하게 질타를 하면 한번 봅시다. 견딜 거예요. 예, 그렇게 할 것인지 한번 그렇게 돼야죠. 봅시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바라는 거고. 사과 인색하면 안 돼요, 지도자가. 근데 사과하는 걸 제가 지금까지 못 봐서 그래요. 근데 이번에 했으니까 예. 이제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한번 봅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참모들의 충정인 것 같아요. 뭐가요? 엑스포의 이 대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꼭 사과를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어떤 참모들의 충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새로운 해석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세 분은 어쨌든 사실은 내용이 공통적으로 뭐 딱 일관되는 게 좀 있습니다. 저는 이와 좀 다르게 제 개인만의 해석을 좀 좋습니다. 하는데 네. 좀 다들 웃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표 성 김씨가 나오게 한번 해주고 말씀을 하시죠.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과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러브레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브레터. 예, 이거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가 당신의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 애처가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왜 그러냐. 온 나라 국민이 지금 대통령의 무능보다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명품 쇼핑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있거든요. 이따가도 뭐 잠깐 더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 화살이 김건희 여사한테 지금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김 여사님의 한 수 높은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사과하게 만든 거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당신 나 때문에 대통령 된 거 아니야. 당신 나 옛날에 뭐라 그래서 내가 나가서 기자들한테 사과했잖아. 그때 김건희 여사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러브레터 이거 당신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번에 러브레터를 보내. 저는 딱 이거 이상도 이거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어떤 그 국가 예산 또 어떤 공영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형식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다. 딱 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색다른 해석 맞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견된 패배하고 예상치 못한 참패는 분명히 차이가 큽니다. 아까도 장성철 소장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어렵다고 무조건 포기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다음번 기회도 있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과 이번에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사우디가 아주 올인해가지고 엄청나게 물량 공세피면서 달라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적절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참모가 있고 정보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될 것이 뻔한데 거기에다 대고 막 쏟아붓는다면 일반 회사 같으면 그런 일을 하는 상무는 바로 자릅니다. 이 사람아, 판세 분석을 이렇게 못해가지고 당신이 회사에 입힌 손해가 얼마인 줄 알아? 당장 사표 쓰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 회사는. 그 판단 하나 잘못해가지고 회사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끼쳤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전력 투구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모양만 내고 다음을 모색할 때가 있고 이런 걸 판단하라고 기관들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가 있고 국정원이 있고 산업자원부가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할하라고 총리가 있고 그런 걸 또 다 관리하라고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부터 아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그냥 뭐 만나고 돌아다니면 그건요, 김두수 대표 바보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완전히 벌거벗은 뭐 임금님이라는 것이 증명되기도 한 거고 어쩌면 참모들이 너무 무서워서
진실을 말을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허위로 보고를 했거나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거나, 결국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허위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상황 자체가 정말 녹록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25년에 오사카 박람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시아권에서 연속 3번을 할 수는 없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뛰어들면 그만큼 부담이 많은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언장담하고 본인은 기네스북 세운다고 하루에 뭐 몇 군데 정상회담을 하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좀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연속으로 하고, 그리고 외국에 쭉 계시다가 잠깐 한국을 방문하고 또 돌아가는 이런 패턴, 또 좀 있으면 뭐 또 네덜란드인지 어디를 또 나가신다 그러던데, 이런 식의 그 외교 관련된 예산도 2배 이상 쓰고 있고, 거기다가 여사께서는 또 그런 일에 와서 명품을 사고 있고, 국민들이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을 안 것 같아요. 아, 윤석열 대통령은 부부의 위시리스트를 지금 실현하고 있구나. 그냥 이 기회에 국빈 방문으로 전 세계를 방문하는 재미로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사과를 했으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됩니까?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해야 합니다. 처벌을 하든 뭐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과연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과 여기에 따르는 책임자를 처벌하는지 문책하는지를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죠. 열심히 돌아다니면 뭐하냐. 성과가 있어야지. 그리고 열심히 돌아다닐 때도요, 국민들 보기에 야, 정말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게 홍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든 안 하든 대통령은 어차피 약간 쇼를 하는 자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부부 동반 세계 일주 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일정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동선을 세밀하게 짜서 가까운 나라는 바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하게 해야 되는데, 미국 갔다가 돌아와서 딱 하루 있다가 또 다시 영국을 갑니다. 미국에서 영국 가는 거 하고 한국 갔다가 영국 가는 거 하고,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동선 미리 안 짭니까? 그리고 또 곧바로 유럽을 또 갑니다. 이건 뭡니까? 그런 일정 짜는 것부터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저 제대로 돌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해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용기 타고 호사 다 누리면서 즐기는 걸로 본다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SK 최태원 회장 참 뭐 애를 많이 쓰더군요. 갑자기 다니다 보니까 대기업의 회장이 이코노미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딱 사진 찍더라고요. 평소에 이코노미 타겠습니까? 재벌 회장이. 그런데 그런 게 다 뭡니까? 그러니까 SK 그 기업의 이미지 홍보하는 쪽보다 정부가 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회장님 이코노미 타고 이렇게 엑스포 유치 발벗고 뛰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기업 이미지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정부는 그런 것을 못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왜냐면은 저는 엑스포도 5년마다 하는데 대륙별 이제 배분 원칙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5년도에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30년도에 또 바로 한국에서 하기는 힘들었다. 그런 상황도 좀 살폈어야 했고, 자꾸 뭐 오일머니 하는데 그거야 원래 우리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재용 회장 딱 데리고 가서 삼성전자, 갤럭시 뭐 이런 거 줬지만 빈살만은 와가지고 롤렉스 시계 주고, 어떠한 제3세계 국가에는 우리가 여기 공항 짓는데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빈살만이 가서 우리는 공항을 지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좀 객관적으로 중간에 야, 이것이 조금 힘들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빈살만에게 여러 가지 얻어낼 수 있을 만한 것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자, 우리 밀어줄 테니까 너희들 뭐 네옴시티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들 좀 대규모로 참여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여러 가지 확약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으로 이것을 좀 이용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그런 분석들을 다 하라고 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정도까지 배팅도 어느 정도 봐가면서 해야지. 그거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요. 예, 그냥 그거 바보라니까요.
아니 대통령을 또 바보라고 아니 하시면 또. 대통령을 바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도 바보라고 난 생각하지만 대통령을 바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바보짓이라는 시스템 거죠. 자체가. 그렇죠. 맞아요. 옳으신 말씀. 근데 아니, 이게 하루 사이인데 굉장히 그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보면 막 이렇게 잘 찾지 않습니까? 뭐 아주 뭐 100% 정확한 건 아닌데 못 찾았어요? 이번에 이제 그 발표 PPT를 만든 제작 회사에 대해서 벌써 다 많이 찾았더라고요. 근데 이 찾은 회사가 김건희 여사와 또 관련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내용을 설문조사했던 그 업체가 이번 PPT 제작 업체로 되어 있는 내용들까지 벌써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PPT를 발표하는 것도 우리나라 발표 방식이 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이게 막 보고서 막 읽고 이런 방식은 이미 세계에 이미 쳐져 있는 거고 좀 전 세계가 더 스마트하게 나가는 시대에 구시대적 방식을 선택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세계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가장 최첨단의 영향력 있는 업체들을 돈도 엄청나게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 누구와 연관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기용해서 능력도 부족한데 이런 기용을 해서 하게 됐다. 이런 게 만약에 좀 더 확대가 돼서 세밀하게 나온다면 상당히 큰 후폭풍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느닷없는 사과에 국민들 좀 놀랐는데요. 잘못을 안 해야죠. 잘못을 안 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하면 사과하는 것. 장성철 소장께서 이번에 물꼬를 텄다라고 하는데 잘못하지 마시고 잘못하면 바로 사과하고 이런 일들 계속 이어지게 해 보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좀 봐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완전히 용서는 안 되는데 조금 봐줄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가 규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5천억 뿌려서 119대 29 나왔으면 바보예요. 누가 얘기해도 그 바보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에서 청년 예산 2천억인가 삭감한 거 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청년들 죽이려고 하냐고 난리 쳤잖아요. 아, 대통령이 5천억 뿌려가지고 119대 29가 나왔으면 저 완전 바보짓 한 거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 바보짓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그 사실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서 교정하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을 벌일 거잖아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5년 동안 나라 살림 거덜나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이런 짓은 진짜 바보 같은 짓이다. 바보 같은 짓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통령이 사과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 상식적인 거죠. 예. 근데 그냥 단지 저의 부족입니다라고 넘어간다? 그러면 대통령이 다 그냥 이해해주고 다 예를 들면 사면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과거에 강석총장도 사면해가지고 큰 사고 쳤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참 많은 돈 썼지요. 참비료님께서요. 앵커님 어제 제가 5천억 탕진 어찌하나요? 글 올렸는데 패널께서 몇백억이라고 하던데 팩트는 6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바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쓴 돈이 엄청날 거예요. 1,800억이라고. 6,800억. 5,744억? 예. 뭐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만 뭐 했던 것 오늘 자료를 보니까 작년 7월에 민관 유치 꾸린 다음에 투표일까지 509일 동안 한덕수 총리는 각국 정상을 포함해서 3,472명 만났고 윤 대통령은 90개국 500명 인사 만나서 유치 활동했고 자 그러면 3,472명 만났는데 우리 돈 갖고 밥 샀을 거 아닙니까? 밥 샀으면 그리고 뭐 국내에서도 뭐 다 이렇게 했고 5대 재벌 나서가지고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뭐 다 이랬는데 그 돈 다 포함하면 뭐 5천 몇백억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표로 계산하면 198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표를 나누면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쓴 건데 세상에 뭐 옛날에 조 단위로 써서 뭐 이 대선을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엄청난 이 돈을 쓰고 또 제대로 못했으니 책임자 분명히 책임 그 소재를 밝혀야 됩니다. 제가 저기 6천억이라고 그러면 가짜뉴스라고 뭐라 그럴까봐 5천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키다리 진실이님 5,700억을 쓰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였으면 탈락하더라도 국민의 자부심은 더 높아졌을 텐데
5,700억 해외여행 외도라는 게 뻔한 사실이라 우리 국민 모두 우울감과 치욕만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주셨네요. 오늘 날카로운 글을 보내주신 두 분께 일단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부장님, 젖잘 싸. 젖지만 잘 싸돌아 다녔다. 젖잘 싸를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군요. 칵투스나 CACTUSNA 라틴어 같은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 아무튼 뭐 특검 is ready, 탄핵 is ready. 부산 is ready를 패러디하신 것 같습니다. CACTUSNA 아이디 쓰시는 분 사부장님 아주 재미있게 해주셨는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드리고요. 신둘엽님, 앵커님 오늘도 목소리 큽니다. 귀 아파요. 아이고 죄송해라. 그리고 혈압 오릅니다. 국민들도 너무나 화가 나는데 이어폰 밖으로 소리가 나가서 옆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정어리 한 분 추가요. 신두렵님도 제가 선물 안 드릴 수 없네요. 예, 이어폰 밖으로 소리 안 나가게 제가. 앵커님, 제가 한 짧은 시간 안에 예. 우리나라가 엑스포에서 완전히 역사적으로 망했던 이야기 하나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야기를 꺼내냐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엑스포를 참가한 것이 1900년입니다. 1900년, 벌써 100년도 더 전 이야기죠. 1900년에 파리 만국박람회, 그게 당시 엑스포였는데 그때 참가를 하게 되죠. 당시 프랑스 초대 공사였던 꼴랑드 드 플랑시가 고종을 꼬드깁니다. 이 엑스포에 참가를 하게 되면 이제 자주국이 된다. 일본한테 예속되지 않는다. 이래서 조선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당시 돈도 없었는데 참여를 하게 되죠. 그때 상징물로 만든 게 에펠탑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프랑스 기업의 어떤 후원을 받아가지고 에펠탑 옆에다가 근정전의 3분의 2 사이즈만한 그런 그 전시관을 만들죠.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당시에 출품했던 게 뭐냐면은 옷하고 그리고 곡물하고 책입니다. 그래서 당시 꼴랑드 드 플랑시가 서지학자였는데 우리나라의 귀한 서적들을 다 들고 간 겁니다. 그때 갖고 간 책이 바로 불조 직지심체의 의절, 세계 최초의 금사걸자본으로 만든 그 책도 갖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엄청난 책들을 갖고 가게 했는데 나중에 갖고 오려고 봤더니 그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출품한 책들은 다 규정상 그 나라에 기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져오는 문제가 생겼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책들의 65%가 우리나라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시에도 잘 모르면 이 엑스포를 통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좋은 공부를 했고요. 이제 김건희 씨 명품백 받은 거 그걸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이거는 한번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요즘에 참 그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 탓을 했어요. 아이고 지겹지도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비해 늦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다해 원팀으로 뛰는 모습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김두수 대표 대통령도 본인이 부족해서 졌다고 사과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사과 전보다 이제 전에 이걸 이야기해서 김기현 대표가 한 자락을 미리 까는 아니 맨날 통화한다며 예, 뭐 미리 좀 배노하려고 하는 뭐 그런 역할을 맡은 것 같아요. 어쩌면 뭐 좋은 경찰 나쁜 경찰처럼 그런 역할을 맡은 것 같은데 국민들이 해도 너무하고 저기에 지금 여권 인사들이 하는 말이 뭐 대한민국을 그렇게 많이 알린 것도 그나마 성과 아니에요. 또는 뭐 국격을 뭐 제대로 올린 것 자체 이 말이 안 되는 지금 변명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깨끗이 졌으면 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뭐 박형준 부산시장처럼 다시 35년 도전한다는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재수 삼수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엄청난 예산을 써서 했고, 그리고 이런 행태의 국가별 이렇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엑스포가 대륙을 약간 이동해 가면서 하는데 뭐 맨날 하면 그냥 대한민국 이걸 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치와 선거에 이용하고 뭔가 부산에서 이양해 보려다가 완전히 이제 대치기 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무릎 꿇고 사과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아이고 정말 해도 한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시간 더 끌지 맙시다. 저 지프로그님, 아이고 기현아, 예.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가 지금 사흘에 걸쳐서 김건희 씨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 폭로하고, 어제는 대화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도 또 뭐 이어진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서울의 소리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네요. 어제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제목이 내가 대통령 이렇게 나와서 김건희 씨가 최 목사와 함께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대통령이야 이런 발언을 했나? 그랬다면 정말 이건 큰 문제인데, 우리가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뽑은 거 아닌데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한 나라에 대통령이 둘이나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들려주면서 해석을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데요.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해석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남겨두고, 다만 제가 걱정했던 부분은 남북관계, 통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침없이 얘기를 하던데요. 그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만 그 최 목사가 북한도 많이 왔다 갔다 했고 그런 사람이라서 그 얘기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만, 적어도 국정 전반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남북관계라든지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 집에서야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밖으로, 이것도 뭐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 그 밖에도 뭐 공개적으로 지금 하는 건 많은데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본인 학력 위조 논란이 됐을 때 검은 옷 입고 나와서 아주 처연한 표정으로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면서 대통령 당선이 되면 그냥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거 뒤집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 됩니다. 사과 물고 텄다면서요? 줄줄이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약속을 어겨야만 했는지 그 당위성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슬그머니 하는 것, 이거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내조를 벗어나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까지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뽑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남북 문제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개식용법 내가 처리할게 이런 거 안 됩니다. 본인이 자기 역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일단 어제 문제가 됐던 발언인데요. 남북관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죠. 저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끊어지면 네?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네. 하세요. 네, 네. 그래야 되고 남북 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가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그러면 뭐 대한민국이 좀 성장되고 우리 목사님도 그런 것도 큰 전화도 같이 할 일 하시고,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가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해야지. 자꾸만 무슨 뭐 먹거리 하나 가지고. 이제 바로 저 부분입니다. 나라 걱정하고 남북 통일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대통령 부인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김정욱 교수님, 네. 목사님도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 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북관계 관련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무담이
사람 잡는다고요. 저때 얘기하는 거 보면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될 의무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제일 문제가요. 북한 주민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컨텐전시 플랜입니다. 비상사태 계획에 의해서 이미 예를 들면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한미연합작전계획상에서도 이런 부분이 다 예를 들면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아니 김건희 여사가 뭐 자기가 권한이 있다고 북한의 주민을 수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김건희 씨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영역인데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북한 주민을 본인이 수용할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최 목사랑 같이 일하자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거의 국정농단에, 그러니까 행위를 하지 않은 겁니다만 발언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사안이고요. 계속 제가 이 자리에 라는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건, 예를 들면 남북관계나 통일 문제, 또 북한의 컨텐전시라고 하는 비상사태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권한들을 계속 침범해 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명품백을 수수했잖아요. 수수한 이유가 무슨 김건희 여사가 좋아서 백을 줬겠습니까? 대통령 보고 줬겠죠. 거기다가 또 이제 이 2시간 30분짜리 이건 몰래카메라에 촬영된 건 아닙니다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문제까지 얘기하는 건 차관급에 대한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국정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를 그냥 거의 가감없이 지금 예를 들면 사인을 만나서 전달하는 거다. 이건 매우 문제가 많죠. 저는 이건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아니면 조사할 데가 없어요. 이거 검찰이 하겠습니까? 경찰이 하겠습니까? 저는 특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국정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증거를 뭐 잡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장성철 소장도 혹시 그거 영상 보셨죠? 봤어요. 예. 저도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마음에 가장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는 뭐 부부는 일심동체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저도 뭐 그건 해석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 부인이 남북 문제, 통일과 관련, 북한 주민 이런 얘기를 가감없이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국정 개입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앵커님께서 말씀 잘해주셨지만 우리 김건희 여사 보고 윤석열 대통령 뽑은 게 아니거든요. 본인도 내조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저 때가 작년 9월인가 그렇잖아요. 너무 자신감이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도 만들고 대통령 만들었다, 그런 자신감이 표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더 걱정되는 거는 앞으로 저러한 녹취와 영상들이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다면서요. 뭐 제가 듣기로는 600~700개 녹취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송영길 대표가 그 부분에서 뭐 잘 알고 있다고 하고 다수도 입수했다고 무슨 하는데. 말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최고 지도자,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반증으로 보여져요. 상대 말도 조심하고 삼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너무나 과감없이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많이 했고, 제가 특히 걱정하는 거는 전화 녹취 같은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벌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의 타격, 뭐 잘못된 부분 지적, 이게 아니라 국격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까 사과의 물꼬를 텄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이제 이런 게 본물 터지듯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임덕이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민정수석실 없앴잖아요. 대통령 친인척 관리가 지금 전무해요. 특별감찰관도 임명을 안 해요. 제2부속실도 설치를 안 해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해라라고 지금 방치해 놓은 겁니다. 이게 맞는 것이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이건 단순한 오지랖이 넓은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국정의 문제는. 당연하죠. 지금 실질적인 영부인인데,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쓰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본인이 공식적인 직책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국가의 중요 대소사를 본인 마음대로 한다?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또 역사 이야기에서 좀 송구합니다만은,
연산군 시절에 국가를 전행했던 장녹수 모습이 떠올라요. 예, 이건 완전히 뭐 똑같습니다. 아니 장녹수가 제한대군이라고 하는 그 대군집 여종이었는데 이 어느 날 갑자기 연산군을 만나게 돼서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섰거든요. 근데 이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선 이 사람이 온갖 국정을 농단을 하고 그것이 연산군의 실각 내지는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좀 뭐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좋아요. 또 좋고 한데 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있다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 진작시키는 일을 하고 또 뭐 반려견 관련해서 그런 정책 만드는데 또 참여하는 일 좋은데 지금 너무 나갔습니다. 남북관계 문제까지 나갔다.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고 나중에 그 과거 역사에서 잘못된 사례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본인의 행동 그리고 말 이런 거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발언 했지요.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진짜 막상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것보다는 진짜 국민들 생각을 먼저 하게끔 돼 있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른 들으면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들리기는 해요. 한번 들어봅시다.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 세력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대통령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다 대통령들을 이런 정치 세력이 가지고 노린 거지. 진짜 막상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 정도까지 제가 이런 엄청난 그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까지 무슨 뭐 이편 내편이 아닌데 그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약간의 그 뭐랄까 이제 또 이제 너무 이제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비율을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저걸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인터뷰도 해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참 책을 많이 안 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어요. 말이 이렇게 그 비문이 많고 앞뒤가 안 맞지요. 표현도 서툴고요. 제가 저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시대의 대통령 부인한테 아유 내가 정치를 뭘 알아요. 저는 그냥 우리 대통령님 편하게만 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뭐 자기 일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인식을 해야죠. 그러면 대통령이 나라 일과 또 외교와 국방과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찾는 그런 성찰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라 걱정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심상치 않게 들리고 이런 발언들을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내가 정권 잡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정권을 잡습니까? 우리가 김건희 씨를 찍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때 선거 때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했던 내용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울의 소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모든 내 소문에.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김정욱 교수. 네. 내가 정권 잡으면 저런 말들이 거침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윤석열 정부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자기 몫을 차지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외교부 에이스가 의전비서관으로 왔어요. 근데 의전비서관이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김승희라고 하는 자기 측근이가 있어요.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으로 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내용들의 정보를 받기도 합니다만 정보를 인풋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등장부터는 실질적으로 김건희라고 하는 인물이 대통령의 모든 행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 외국에 나갔을 때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15명의 경호원을 데리고 명품 백화점에 가서 쇼핑할 생각을 상식적으로 합니까? 남편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건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다시 한번 말씀, 북한 주민의 수용이라고 얘기하는 건 한반도의 급변 사태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수용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이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하지 않으면 이런 발언 쉽게 못해요. 전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사실상 빙의이거나 대통령으로, 아니면 대통령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전 그 외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쉽게 사인을 나눠서 한다는 것 자체가 김건희라는 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대통령실 내에서는 막강한가, 그야말로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사실 들립니다만 맨 처음에는 설마 이렇게 했던 분이 많고, 김두수 대표, 예.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말은 그냥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인사까지 만약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그건 정말 다른 문제가 되죠. 예. 일단 대통령실에 상당히 본인 그 지인들을 꼽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주로 발탁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내용 중에 이제 행동으로 나타난 게, 미국 갔다 왔은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도의를 하고 김건희 여사가 악수를 다시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세계 각국의 의장대 사열에 김건희 여사가 가운데 따라다니면서 사회를 받는 일들이 또 벌어졌고, 그러니까 발언과 행동 여기에서 다 이렇게 국민들 눈에 보이고, 또 대통령실 사진을 공개하는데 그 사진에 대통령은 사라졌거나 대통령 뒤통수만 나온다든가 아주 옆모습 아주 작게 나오고 본인이 딱 가운데 든 사진이 그 대통령 사진실에 상당히 뭐 4분의 1 막 이렇게 차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왜 이럴까? 이 정말 그냥 자기 좋아서 하는 것만 아니라 이게 뭔가 권력 관계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저 사고와 태도 내에서 모든 게 저게 보여지는, 이번 이 서울의 소리의 이야기에 의하면 영상과 이 자료에서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까지 의심했던 일,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했던 게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일단 지금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이 특검이 제목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특별법이거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건의 본질하고 내용에 연결되어 있으면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권력 관계이냐, 그러면 이게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 문제라서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걸 이제 국회 유권 해석을 받아서 만약에 유권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번 특검에 추가시켜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농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어제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동시 접속해 계신데요. 3만 명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좀 선물도 많이 드려야 되겠네요. 작두도령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한 장 썼는데 대통령이 2명 생겼네요. 우리가 투표를 편의점에서 했나요? 1+1으로? 참 날카롭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장성철 소장, 박근혜 정부 때 그런 막 말이 나돌았어요. 정권의 실세 1등은 누구고 뭐 2등은 누구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뭐 거의 공식적으로 용산이라든지 그쪽에서는 V1, V2로 부른다면서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V1, 김건희 여사는 V2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분은 실제로는 그게 뒤집어졌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근데 인수위 때부터 뭐 조금씩 뭐가 얘기 막 나오고 그러는데, 초반에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간 인사들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많이 뛰지 않았어요? 많이 들어갔죠. 근데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분이 갑자기 알지 못하는 분이 들어왔는데 저건 어떻게 들어왔지? 뭐 김건희 여사랑 관계 있나?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그냥 입도 뻥끗 못한다라는 분위기예요. 그냥 이 디올 가방 받은 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멘트할 것이 없다. 할 말이 없다. 그냥 묵묵부답이잖아요. 이거 살찌 큰일 났잖아요. 국민의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김정숙 여사가 어떠한 목사한테 이런 명품백을 받았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특검하자고 그러고 막 잘못됐다고 막 지적을 할 텐데 더 가관인 반응은 야 이거는 함정이다. 독수 독과론. 이거는 위협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안 돼. 이거 함정 취재 문제 많아. 이거는 북한의 공작금으로 가방을 산 거 아니야? 북한 연계.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가는 게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겁니까?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려고 한다. 그러한 대단히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큰일 났다. 어쨌든 이게 감춘다고 안 감추잖아요. 어떤 세상인데. 북한 개입설까지 거론했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참 뒤집어졌는데 이게 정치 공작이라고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또 얘기를 하고 이게 정치 공작입니까? 아니 정치 공작에 당한 게 잘못인 거고 솔직히 이때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이잖아요. 그럼 대통령 경호처는 뭐하며 국정원은 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무능력한 일들이 벌어졌고 이러한 일들에서 보면은 김건희 여사의 손님이라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인사라고 하면 이게 어떠한 조치가 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프리패스. 그러니까요. 네? 보통은 이런 물품 다 하죠. 뭐 예를 들면은 이거 한쪽에다 두고 가라, 손목 시계 다 확인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프리패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됐는지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함정 취재, 그거는 논란이 됩니다. 근데요, 함정 취재를 해서 벌을 받으면 돼요. 그렇다고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함정 취재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함정 취재를 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김건희 씨가 일반 민간인들 사저에서 만나서 이렇게 명품백 받고 그러는 것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받으면 됩니까? 제가 오늘은 소리 안 지르고 화 안 내고 한번 그 영상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친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이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번 아우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세요. 예예. 아니 이상한 도둑 하지 마세요. 아이고 알았습니다. 네. 아유,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은 김건희 씨가 민간인으로부터 300만 원짜리 고급 디올백을 받았다는 사실 다 알게 돼버렸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이 일을 어찌해야 됩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역사 속의 대통령 부인 두 사람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은 어제 돌아가신 카터 대통령 부인 로절린 여사고요. 한 분은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 여사. 두 사람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로절린 여사는 평생 정신건강, 여성 권리, 평생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고 지금 돌아가시고 나서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멜다 여사는 그 대통령 이제 물러나게 된 뒤에 그 대통령실을 보니까 신발이 2만 개가 있었다고 했죠. 뭐 대통령 독재자의 부인들이 뭐 하나 꽂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발에 꽂히든 가방에 꽂히든 잘 모르겠지만 역사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이후에 대통령 퇴임 후에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 저는 거꾸로 여기 시청자분들과 또 이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분들께 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의 발언 중에 꽂힌 단어가 있어요.
자꾸 왜 이런 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처음이 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기에 10번 중에 5번 선물을 했는데 싸구려는 안 받았고 저 명품 2개만, 그러니까 화장품하고 저 백 2개만 받고 나머지를 보냈을 때는 답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약속도 안 잡아줬어요. 아, 김수 대표님. 그러니까 그래도 이 목사분이 김건희 여사 선친을 막 얘기하면서 자꾸 접근해 와서 선물 주겠다는데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해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함정이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 카톡으로 보냈잖아요. 왜 카톡으로 전체 보냈잖아요. 본인이 봤잖아요. 그 다음에 약속을 잡았잖아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건 함정 아니죠. 아, 본인이 뻔히 디오를 갖고 오겠구나라고 알아서 약속까지 잡아서 디오를 갖다 드렸더니 갑자기 국민의힘은 이게 함정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함정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함정이지. 국민의힘도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정말 중요한 문제 따져봅시다. 김두수 대표께 먼저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김건희 씨만의 잘못입니까? 나는 대통령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이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총장 하면서 권력에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한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저런 사람 같으면 뭔가 법대로 원칙대로, 그리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에 일단 그때는 현혹이 돼서 옳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 같다, 그런 기대, 그것이 오늘날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와서는 다 속았다는 것 알게 됐지만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김건희 수사해야지요. 그렇습니다. 본인 출신이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을 거쳐서 또 본인이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공정과 상식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정한 잣대를 대야 되는데, 문제는 본인의 이러한 그 생각과 자기 주변, 즉 가장 자기에 가까운 아내가 이런 상태라는 것이 캐치 안 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냥 뭉개듯이 이게 문기적 왔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명확한 증거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까? 대통령 이제 이 부분에 만약에 이번 엑스폰 문제처럼 정말 본인이 솔직하게 자기 부인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부인에게 경고를 하고, 옛날에 그 우리 김준혁 교수가 더 잘 알겠지만 부인이 문제가 되면 왕이 결단을 해서 패스인까지 하고 사야까지 내려보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명백하게 그걸 해야 돼요. 일체의 국정에 손을 떼고 공식적인 자리에 당신은 예를 들면 100일간 근신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더 이상 넘어가면 시간을 놓쳐요. 김준혁 교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해법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 순조가 즉위했을 때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본인을 여주라고 했어요. 여주. 내가 이 나라의 여자 주인이다. 그래서 이 뭐 전권을 휘둘렀죠.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창덕궁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창덕궁에 화재 난 걸 이렇게 핑계로 해갖고 수렴청정을 거두게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수렴청정을 잠시 거두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난 뒤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나라가 이 개판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때 신하들이 다 같이 무슨 소리시냐. 아니 수렴청정 거둔 사람이 왜 또 하느냐. 다 반대를 해서 끝내 못하고 그 화병으로 죽었어요. 이 정순왕후가. 저는 이런 역사를 잘 봐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렇게 권력을 막 휘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서 공직자들이 이제 태업을 하기 시작하고 이 여사의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보고, 끝내 그 공직자들에 의해서 물러나가게 된다. 왜? 역사라는 게 시대만 달라지지만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이걸 김건희 여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근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김종욱 교수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시겠습니까? 그 존 노크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그다음에 미국 독립선언서, 그다음에 프랑스 인권선언에 보면
폭정이 지속되면 그 정도를 갈아엎는 건 인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의무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국민 자체가 폭정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 폭정에 시달리게 되면 그 나라에 사고 있는 시민들은 자기의 자유와 평등권을 갖다가 침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유와 평등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그들이 싸우는 건 권리과 동시에 소위 시민을 지키기 위한 의무다라고 얘기했어요. 전 이게 유럽에서 벌어진 거라고 얘기하면 우리라고 이거 안 하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전 그래서 헌법에 그런 탄핵이라고 하는 하나의 규정이 돼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은 나가서 촛불 시위처럼 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바뀌지 않는다면 방법은 뭐 외통수죠. 그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엑스포 유치 실패 사과로 생방송 백운계 정치본색을 시작을 했는데요. 장성철 소장께서 이게 사과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이제 국민이 다 알게 됐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 아내가 민간인한테 고급 명품 가방을 받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제 아내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체의 공직 활동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제2 부속실도 만들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과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사과하지 않는다면 국민들 지금 많이 참고 있거든요. 더 안 참을 겁니다. 오늘 생방송 백운계 정치본색 동시 접속이 3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정치본색 시작한 이후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막 뭐 욕하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시려고? 장성철 소장님, 오늘 3만 명 돌파 기념으로 네. 오늘 우리 많은 분들께 제가 선물도 드렸는데 네. 오늘 패널로 나와주신 네 분께 제가 쌍화탕 그 선물 하나씩 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 출연료 다 나가버립니다. 키다리 진실이님 대단합니다. 이 시간대에 3만 동시 접속. 대단하시네요. 우리 정어리가 더 활기차게 상식을 공정을 외치고 바꿔봅시다. 이제 동접자 수도 5만 그리고 100만 구독자가 저 앞 고지네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키다리 진실이님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픽스 이메일로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 권유 많이 해주시고요.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소개하고 마칠 텐데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김소영 쌍화차 1+1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아주 그 가격도 좋고 건강에 좋으니까 사서 드시고 선물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고 또 우리 스픽스에도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스픽스몰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서민 물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좋은 가격으로 식탁을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산 반건조 참조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500g 2팩이 19,900원이고요. 또 손질 고등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고등어도 24마리가 19,900원이면 한 마리에 저거 얼마 꼴이에요? 83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830원. 난 계산을 그렇게 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저 정도면 멸치 한 마리값 아닌가. 예. 우리 스픽스몰에서는 그 좋은 제품 싸게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구입해 주시고요. 또 달팽이 크림 꾸준히 나가는데 제가 계속 바르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예, 정말 좋죠? 좋습니다. 그거는 정말 좋습니다. 꼭 사서 바르십시오. 예. 장 소장도 얼굴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달팽이 크림 덕분에. 근데 달팽이 크림 입에다 좀 많이 바를래요? 바른 말 좀 많이 하게? 제가 바른 말 안 합니까? 가끔씩 네.
아닌 것도 있어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 얘기해 주십시오. 사례를 들어 주십시오. 지난주에 혼냈는데 뭐였더라?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일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레이더 있는 시간인데 김종대 소장이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대표님, 김종욱 교수님, 장성철 소장님, 김준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